서울의 밤 공기가 아직도 장내 함성의 잔향을 품고 있던 어젯밤, 미스터 트롯 탑 7앙코르 콘서트는 화려한 오프닝과 함께 폭죽처럼 솟구쳤다가 단 한마디의 비공식 발언으로 공연 그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다. 손비나 공연, 지루했다. JP 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의 혹평으로 알려진 그 문장이 스치듯 전해진 순간, 온라인은 마치 번개가 구름을 가르듯 급격히 분화했고, 트로트의 심장과 K-팝의 엔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것이다. 녹취도, 공식 입장도 없다. 현장 전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마디가 도시의 밤을 뒤집어 놓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박진영이라는 이름 앞에서 새로움은 관용구가 아니라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익숙한 포맷을 과감히 변형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온 기획자다. 그런 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 고집었다는 해석은 단지 개인 취향의 지적이 아니라 무대와 장르 전체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린다. 그러나 트로트는 감정의 장르이고 K-팝은 변화의 장르다. 같은 무대라도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잣대가 마찰을 일으킬 때 불꽃은 비로소 보인다. 어젯밤 공연장에서 팬들이 남긴 기록은 또 다른 스크린을 펼친다. 공연 중반, 관객석에서 파도처럼 번진 떼창, 별빛처럼 번쩍이던 핸드라이트의 물결, 특정 발라드 트로트 넘버에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훌쩍임, 앙코르 직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맞춰 치던 그 순간의 합. 누군가에게는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트로트다라는 확신이 된다. 비슷한 구성이라 지루했다는 반응만큼이나 그러면 어제 그 수천 명의 눈물은 무엇이었나라는 반문이 힘을 얻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분노와 이해, 그리고 자성. 팬카페와 SNS, 커뮤니티를 뒤흔든 수천 개의 코멘트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된 밤이었다. 아끼기 때문에 더 냉정해지려는 마음과 지키기 때문에 더 응집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박진영의 평가는 현재로선 현장 전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질문의 크기를 키운다. 다음은 무엇이냐? 답은 생각보다 먼 데에 있지 않다. 단순한 디테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 레퍼토리의 호흡을 바꾸는 일, 정규 세리스트 사이에 세 곡짜리 챕터 메들리를 끼워 넣어 트로트의 근간은 유지하되 편곡의 색을 매번 다르게 칠하는 방식은 감정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신선도를 끌어올린다. 국악 타악을 얹은 리듬 변주, 재즈 브러쉬로 결을 다듬는 스윙의 미세한 흔들림, 시티팝 신스로 배경을 살짝 물들이는 밤 공기의 냉기, 반주를 절제, 축적, 폭발의 3단 구조로 쌓아 올리는 설계만으로도 같은 노래는 전혀 다른 밤을 낳을 수 있다. 무대 미술에서도 과장을 덜고 질감을 높이는 선택이 유효하다. 과밀한 LED 시각 대신 아날로그 라이팅의 입자감, 필름 그레인을 살린 영상 레이어, 투어 도시의 테마와 연결된 한 가지 오브제를 극도로 절제해 반복하는 미니멀한 연출은 트로트가 지닌 서사의 힘을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 관객 참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이디어도 어렵지 않다. 공연 당일 오후에만 여는 미공개곡 2곡 중 한 곡 투표, 특정 넘버의 도입부를 20초간 관객과 허밍으로 합창하는 의식, 지역마다 달라지는 스페셜 커버 한 곡. 어느 것도 제작비 폭탄을 부르지 않으면서 신선도를 높이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묵을 연출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감정의 봉우리가 막 맺히는 순간의 3초 정적은 어떤 애드리브보다 크다. 트로트는 그 정적에서 가장 멀리 간다. 혹평이 마음에 콕 박혔을 손비나와 멤버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기록이 필요하다. 리허설의 호흡, 편곡 회의에서 오간 논쟁, 무대 뒤 30초의 침묵을 담아낸 짧은 제작 노트 영상은 변명이 아니라 다음 변화를 향한 증거가 된다. 우리는 비슷한 구성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서사를 다른 방법으로 들려주려 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팬들은 보다 단단한 근거를 들고 그 선택을 지지할 수 있다. 공정함을 위해 말하자면 어젯밤 무대에는 새로움의 부재로 환원되기 어려운 장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라이브 밴드의 질감이 전면으로 솟구친 구간에서 손비나의 중저음은 이전보다 더 둔탁하고 뜨겁게 밀고 들어왔고, 하모니는 브리지에서 조밀하게 쌓아 올려 감정의 밀도를 섬세하게 조절했다. 특정 연속 넘버에서는 호흡을 일부러 길게 끌고 들어가 관객의 박동과 박자를 맞추는 끄리기가 매끈하게 작동했고, 곡 말미의 미세한 루바토는 객석의 숨을 무대 위 박자에 포개게 만들었다. 이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정교함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부에게는 지루함으로 들렸을까? 트로트의 감정선은 아름다운 반복을 통해 쌓인다. 그러나 반복의 아름다움이 타성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반복과 반복 사이에 아주 작은 결을 계속 바꿔줘야 한다. 악기 한 대의 톤, 진행 한마디의 쉼,
끄듬을 닫는 모양, 코러스의 호흡 위치 같은 미세한 차이가 쌓이면 같은 노래는 오늘만 가능한 노래가 된다. 관객은 그 차이를 감지하는 순간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고 느낀다. 바로 그 차이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 손비나와 탑7이 품어야 할 숙제일지 모른다. 팬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비판은 공연장 안에서, 응원은 공연장 밖에서도 라는 슬로건이 해시태그로 번지고 다음 도시에는 투어 굿즈 대신 응원 노트북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혹평에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피드백을 무대로 돌려주는 방식, 그 성숙함은 외부의 날선 말들을 무력화한다. 지루하다는 말은 커뮤니티 내부에서 변화를 응원한다는 말로 번역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박진영의 전언은 분명 날카롭다. 동시에 그가 던진 질문은 유효하다. 다음은 무엇인가? 답의 방향은 각자 다를 수 있다. K-팝식의 빅체인지로 서사를 한 번에 틀어버리는 길이 있고 트로트식의 디테일 체인지로 깊이를 착실히 더하는 길이 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무대가 스스로 해명하도록 만드는 일, 즉 말이 아니라 소리로 반박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입길에 기대지 않고 다음 콘서트의 첫 곡 30초로 우리가 바꾼 것을 들려주는 것, 그만한 반론은 없다. 그러니 공식 입장은 아직 없어도 괜찮다. 때로는 말보다 준비가 먼저다. 셋리스트 한 칸의 용기, 편곡 한 소절의 전환, 무대 위 3초의 침묵, 그리고 앙코르의 첫 박수. 그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어젯밤의 논쟁은 다음 공연장의 기대로 재배열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도 결국 그 장면이다. 객석의 숨과 무대의 숨이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 누군가는 여전히 새롭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오늘만 가능한 감정이었다고 증언할 것이다. 둘 다 틀리지 않다. 음악은 언제나 두 개의 진실 사이를 건너며 더 멀리 간다. 마지막으로 이 밤의 교훈을 간단히 적어두자. 혹평은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과해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성대는 더 깊이 울린다. 지루하다는 말이 더 단단한 공력을 만드는 불씨가 될지, 소음으로 사그라질지는 결국 무대가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손비나와 탑7은 무대로 답하는 법을 오래 배워온 팀이라는 것을. 다음 도시의 전광판에 불이 켜지는 순간 답은 다시 음악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손비나 공연, 지루했다. 라는 도발적인 물음표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팬덤의 분노는 더 이상 화염이 아니라 연료가 되고 그 연료는 새로운 설계도를 밝히는 조명이 된다. 어젯밤의 논쟁이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는 천천히 식어도 그 열기로 달궈진 무대의 새는 아직 유연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가 다시 들려지고 있다. 다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히 그리고 가까이 들린다.